생각이 바뀌면 수익이 보인다.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급등을 하고요. 많은 종목들이 급락하고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 체크해보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도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면서 바로 출발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오늘 증시 약간 갭으로 뜬 다음에 밀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하락을 하고 있는 요 흐름에 가깝다. 그러니까 별거 없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갭으로 뜨긴 했고 지금 어제도 갭 뜨고 오늘도 갭 떴지만 결국은 하루 종일 음봉, 그러니까 뜨고 내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루 종일 6시간 반 동안의 사투는 음봉, 그러니까 내려오는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아침에만 반짝 뜨고 있다. 그러니까 용두사미와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아침에 좀 좋다가 밑으로 밀리고 아침에 좀 좋다가 밑으로 밀리고 그러면서 지수의 모양새는 살짝 올라가고 있으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조금 희망을 가질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국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도중에 생기는 상승이고 지금 아래쪽으로 내려갈 위험성이 조금 더 많아 보이는 장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나 경거망동하시거나 조금 이렇게 과한 투자를 하시거나 공격적인 투자를 하시는 것은 저는 옳은 선택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항상 이렇게 갭 뜨고 음봉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은 하락세로 전환돼 버리는 경우들이 좀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 한번 해볼 때 지금은 안전한 장세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연말 동안 크게 갑자기 충격받고 다음 주에 이번 주 다음 주에서 쭉쭉 빠질 건지는 우리가 좀 그렇지 않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한 흐름이 나오기도 역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점 참고하시고요. 지금은 여러분들 들고 있는 종목이 이상 급등이 나오거나 예상치 못한 상승이 나온다면은 저는 깔끔하게 정리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과한 욕심을 부리면서 막 올라가겠다, 쭉쭉 올라오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조금 생각을 바꾸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오늘도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살펴볼 텐데요. 일단은 상한가에 5종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KPX 생명과학, 그리고 GSE, 세기상사 코이즈, SP 시스템즈까지 올라가 있는데 코이즈는 진짜 미친듯이 올라가네요. 이거는 저도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고 이렇게까지 올라갈 일인가 싶긴 해요. 솔직히 말해서요. 근데 시장은 그렇게 평가하고 있지 않나 봅니다. 이렇게까지 올라갈 일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세력들도 이 기회에 끝까지 올려보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한번 뽕을 뽑자 이런 느낌인 것 같기 때문에 사실 이제 와가지고 사줄 필요까지는 없어요. 중간에도 사줄 필요가 없고 지금도 사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안 사더라도 이 영상을 보지 않는 분들 중에서 혹해가지고 또 사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거래량이 발생이 되는 거고 비싸게 사는 사람들이 아직도 존재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분위기 자체가 이상한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다라고 설명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10% 이상 올라오고 있는 기업은 8개가 있는데요. 8개 중에서는 품절주가 굉장히 많다라는 점을 참고해야 될 것 같아요. 지수가 강하지 못하다 보니까 품절주가 급등하더라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행히 10% 이하로 빠지고 있는 기업들은 없기 때문에 아니네요. 10% 이하로 빠지는 것은 PC디렉트가 있네요. 너무 많이 급등을 했죠. 15% 이상은 없지만 10% 이상에서는 이렇게 PC디렉트가 보여지는데 너무 단기 급등을 하다 보니 빠졌다라고 보면 되고 얘도 품절주라서 급등을 한 거지 사실 어마어마한 좋은 내용이 있었다던가 그런 건 아닙니다. 우주에 웹 카메라를 날린다 그런 내용들 때문에 위성 투자하겠다 이런 내용 때문에 올라왔지만 매력적이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세기상사부터 먼저 살펴보게 되면요. 세기상사는 주식수가 400만 주밖에 일단 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400만 주밖에 되지 않는데 그 과정에서도 좋은 내용들이 있는지 살펴보게 되면요. 일단 거래 재개가 됐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뉴스일 수도 있겠네요. 그죠? 거래가 잠겨져 있다가 매매 정지가 해제가 됐으니까 야, 회사가 안 좋으면 정지가 해제가 됐겠니? 좋으니까 해제가 됐지 않겠어? 그런 느낌으로 급등한 것 같아요. 일단 정지가 되어 있던 기업이 재개가 됐다라는 것은 정말 큰 호재긴 해요. 왜냐하면 안 좋았었는데 이제는 살아난 거잖아요. 죽다 살았기 때문에 축하해준다라는 의미로서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급등하는 것을 정지기업들이 급등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맞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지속이 되는 경우는 많이 못 봤어요. 이렇게 지속돼서 갑자기 급등해서 오랫동안 쭉쭉 날아가는 기업들이 있었는가? 아주 드물게 있긴 있죠. 10개의 종목 중에 한두 개 정도요. 그러니까 그거 외에는 거의 다 빠져내려간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고 계시는 분들은요, 내가 정지당했었는데 힘들었는데 어쨌든 살아났다라고 한다면 저는 역시 매도를 조금 진행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고요. 매도 포인트는 제가 잡아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상급등하는 현상을 코이즈 때처럼 너무 과하게 올라가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그냥 보다가 내가 적당히 만족하고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적당이라는 말이 되게 어렵죠. 그거는 우리 술을 적당히 마시는 것과 같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술도 내가 취하기 전까지만
마시면 되는데 그게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취해버리고 기억이 나가버리고 실수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좀 맨정신이다. 지금 내가 딱 멈출 수 있다고 생각할 때 멈춰야 되는 게 술인 거예요. 그래서 매도도 똑같다 생각합니다. 더 갈까 안 갈까 모르겠다 하다가 취해버리면은 이도저도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정도에서는 그냥 매도해도 나가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지금 제정신인 것 같다 싶을 때 매도해야지, 수익률 또는 내가 상승에 너무 눈이 멀어 있거나 취해버리면은 매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GSE 보도록 할 텐데요. GSE 같은 경우도 오늘 급등이 나와 있는데, 요 기업 같은 경우는 뭐 도시가스, CNG 충전 회사, 그리고 천연가스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왜 올라갔는가? 일단 천연가스 가격이 많이 올라갔다고 하죠. 아무래도 요즘에 신재생에너지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에너지 대란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석유 가격이 너무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야, 천연가스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수요가 몰리면서 천연가스 관련주들이 좀 급등이 나오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회사 자체로만 딱 따져본다면은 뭐 나쁜 기업인가 했을 때요, 실적 진짜 좋은 편입니다. 그래도 뭐 최근 들어가지고 적자가 좀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좀 좋은 편이었고요. 위쪽으로 보시면은 뭐 지금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곳에서 진주, 사천, 함양, 거창, 하동, 산천, 합천 이런 쪽에다가 에너지를 공급한다라고 하죠. 도시가스를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엮여가지고 이제는 올라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당연히 일시적이겠죠. 이런 거는 뭐 오랫동안 지속될 테마는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회사가 엄청나게 수혜를 보고 있는 건 아니고 적자가 나고 있으니까 사실 이렇게 급등 나온 것은 거품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4,000원 이상 때 왔다 갔다 하면 그때 바로 정리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KPX 생명과학 역시 과대 낙폭주라서 저는 급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뉴스는 어떤 게 나와 있을까 본다면 뉴스도 없어요. 그러니까 과대 낙폭 많이 떨어져 있고 주식수도 많지 않은 품절주의 성격을 띠고 있다 보니 급등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일단 주식수가 1,500만 주밖에 발행이 안 되어 있고요. 370만 주가 묶여 있으니까 1,200만 주 정도만 위로 이렇게 올라온다 보시면 되는데, 적자가 나오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올라올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 코로나 치료제 승인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뭐 코로나 때문에 바이오 쪽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올라는 가야 되겠는데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무거워요. 그렇기 때문에 가볍게 끌어올리기가 쉽진 않죠. 그러면 세력들이 가볍게 끌어올려야 또 우리는 개인 투자자,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개인 투자자는 급등하는 종목에 그냥 막 환장합니다. 그래서 급등을 시켜줘야 좋은 기업이 아닐까라고 사람들이 쳐다보기 때문에 바이오 중에서도 역시나 가볍고 실적이 안 좋은 기업들을 좀 급등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고 나면 이젠 제대로 된 바이오가 가긴 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하시고, 물려 계셨던 분들은 그 점 참고하셔가지고 이번 상승이 달가운 것만은 아니다, 적당히 좀 팔고 나오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지금 상승은 코이즈처럼 막 올라갈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예상으로는 이 내용 아무 뉴스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면 만원대까지 올라오다가 빠질 가능성이 클 거다라고 보여지니까요, 잘 정리하시길 바라도록 할게요. 뭐 코이즈는 할 말이 없겠죠. 사실은 이렇게까지 올라오는 것은 이상급등이고 과열 증상이기 때문에 과열이다, 뭐 이거를 우리가 쉽게 예측할 수는 없어요. 사람도 너무나 공포를 지레 겁을 딱 먹다 보면요, 발작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죠. 입에 막 거품 물고요. 그런 것처럼 그런 증상이 나올지 아니면 적당한 증상이 나올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이상과열 현상이 나타났다고 했을 때는요, 요거 어디까지 갈지 모릅니다. 그냥 갑자기 빠질 수도 있고요. 어찌됐든 지금 이제 사실 거래량만으로 봤을 때 이제 오늘 내일 중, 그러니까 이번 주나 다음 주 월요일이죠. 이제 내일과 월요일이니까 금요일 월요일 중에는 고점 만들고 빠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코이즈는 신규로 들어갔는데 수익이 나고 있다면 정말 하늘이 도운 거예요. 그래서 수익이 나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매도하시길 바라겠고, 이제서야 들어가 보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 게 좋아요. 뭐 어떤 분들은 이제 막차다, 이거 한 번 더 간다, 오늘이 막차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 유인하기도 하고 선무당이 사람 잡기도 하는데 이런 건 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쳐다봐서는 안 된다라는 설명을 드려보고 싶네요. 자, 그리고 SP 시스템즈입니다. SP 시스템즈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기업이기도 하죠. 어제도 상한가 갔기 때문인데요. 일단 스마트 팩토리 관련 이렇게 이야기 나오면서 뭐 현대차랑 계약을 했다라는 이야기로 계속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까지 올라올 내용은 아닌 것 같다라고 했어요. 단기로 올라오다가 말 것 같다라고 설명해 드렸는데요. 뭐 9,000원에서 만원까지는 상승이 있을 것 같다라고 설명해 드렸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올라온 거 보니까 상한가로 올라온 거 보니 12,000~13,000원대까지 한 방 정도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들고 가셔가지고 수익을 챙기시고, 저는 떨어지면 다시 사고 나는 게 낫지, 지금 뭐 긍정적으로 보면서 끝까지 들고 가야지, 장기 투자해야지, 이런 관점은 좋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방금 말씀드리고 있는 동안에 바른손이 급등 나왔어요. 바른손 과거에 이제 기생충 때문에 급등이 나왔던 기업이기도 해요. 뭐 이제 컨텐츠 만들기도 하고 뭐 여기저기 투자를 하기도 하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생충이 상 받는다 뭐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급등이 나왔었는데, 오늘은 그냥 미디어 뭐 이야기 나오고, 그리고 제2의 자이언트 스텝, 메타버스, 투선 디지털 아이디어 합병 확정 뭐 이런 이야기로, 뭐 어쨌든 특수효과 전문기업 투선 디지털 아이디어 합병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급등 나오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영화 드라마 이런 걸 보다 보면 CG가 정말 요즘에 대단하다 생각이 들고, 뭐 이질감이 별로 없어지고 있는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시각 효과라고 하죠, VFX, 그런 기업들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기업들 중에서는 덱스터가 있겠죠. 이런 기업들 지금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각 디자인, 뭐 시각 효과를 내는 기업들은 더 갈 수 있다, 또는 컨텐츠 관련도 더 갈 수 있다, 메타버스 관련주는 더 갈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지금 이렇게 올라온 기업은 잡을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이걸 들고 계셨던 분들은 잘한 거 맞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적자가 나는 기업들은 저는 리스크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시각 효과를 뭐 어쩌고저쩌고 이야기 좋은데요, 하는데 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돈을 지가 못 버는데 어디서 돈을 구할까요? 결국 유상증자한다, 돈 내놔라, 이럴 수밖에 없는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적자 나는 기업들은 주가가 올라가도 유상증자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저는 투자 메리트로서는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점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는 게 맞고요. 바른손도 지금 이제 상승세를 보니까 7,000원에서 8,000원까지 조금 더 상승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인 흐름에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좀 챙겨 나오는 게 맞는 것 같고, 장기 보유로서는 그렇게까지 좋은 기업 같진 않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자, 어쨌든 그런 상황을 살펴보고 지금 이렇게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 보니까 터무니없죠. 올라올 만한 기업들은 아니었던 것 같고, 이상한 기업들 많이 올라온 것 같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점 참고하시면서 지금은 여러분들 뭐 긍정적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뭐 급등한 종목이 더 간다, 또는 기웃거리다 보니까 이런 기업들 막 급등 나오니까 이런 거 사면은 수익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정말 괜찮은지 한 번 더 돌이켜보고, 내년 상반기에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종목들이다. 지금 가지고 있어야 내년 상반기에 돈 벌고, 그 돈 번 걸로 또 내년 하반기에 움직일 종목, 또는 중반기에 움직일 종목을 잡아놔야 또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올라온 종목이 아니라 올라갈 종목을 잡아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들고 있는 종목이 그런 종목인지 아닌지 체크를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역발상 투자의 문현지 멘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